네, 저희가 살짝 바뀌었죠. 첫 번째 키워드 깜빡입니다. 근데 깜빡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장관 불출석에 국회 능멸 발끈. 알고 보니 야당도 사전 허가해줘.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되는 날이었었죠. 외교안보 분야에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원래대로면 오후 2시에 열렸어야 되는데 저녁 7시가 돼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먼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장관, 외교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아마 차관이 대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국무위원 불출석을 두고 얘기를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게 대정부 질문에서 불출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독재 때도 이러진 않았다라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네. 민주당이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본인들이 다 허가해 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 30일에 이미 네.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 행사고 장관이 주관해야 되니까 우리가 불참하겠습니다 했더니까 원내대표 직인 딱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줬고 이번 달 3일에는 국방장관도 똑같은 행사 가야 되니까 국방장관은 이제 청문회가 막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했더니 그럼 허가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바뀌니까 이게 민주당의 말실수가 드러나니까 이거 실무자가 모르고 찍어줬다. 아니 그러면 원내대표 도장은 실무자가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원내대표 결재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는 공당도 아니라는 거죠. 실무자가 원내대표의 허락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마구 도장 찍어서 국무위원 불출석을 허가해 준다면 그건 정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말이 앞뒤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이 축구 용어거든요. 네. 닥공은 축구는 재밌게 만들지 몰라도 정치는 매우 저열하고 품격이 없게 만듭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지금 무슨 탄핵이니 무슨 이제 계속 계엄이니 하는 이런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그런 공세를 통해서 어떤 그 전국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을 찾아야지 이게 무슨 망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전국이 자꾸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세를 하되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너무 과도한 건 역풍을 부를 겁니다. 지금 약간 축구에서 쓰는 내용, 닥공,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너무 앞뒤 없이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사전에 불참에 대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반박을 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외교부에 전달을 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5일 대리 출석 상황을 여야에 전달하고 전날 박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직인을 찍었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동학 위원님. 네. 대리 출석한다고 얘기했고 말씀처럼 지금 도장도 다 찍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도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저기 나온 대로 아마 실무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 아마 원내에서도 아마 책임 있는 분이 아마 찍으셨긴 하셨을 건데 그것이 사전에 보고됐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고가 됐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관이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됐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최근에 국방 안보 상황, 아까도 제가 앵커께서 찍어주셨듯이 북한에서 오물폭탄도 계속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안보 상황에서 질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장관이 답변을 하러 나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나온다. 그런데 국방장관 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실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참이 맞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김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행정적인 절차상의 그런 과정은 밟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정부 질의를 하는 우리 의원단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이 대정부 질의자를 포함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도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감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 김영배 의원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우리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이동학 위원님 말씀에 좀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실무상의 착오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외교 국방장관 불참 열내더니 허가도장 찍어놓고 깜빡한 야당이다라는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의 제목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재준 위원님, 이런 지적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외교 안보 대정부 질문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둘 다 못 나옵니다. 대리 출석할게요. 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국방부 장관 얼마 취임한 지 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국가의 일이나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정부 질문뿐만 아니라 또 장관들이 맡고 있는 다른 또 중차대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일정을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말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열을 냈습니다. 이게 독재 정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독재 정권이 아닌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침만 하더라도 그렇게 열을 내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게 공개가 되니까 약간 좀 멋쩍으셔가지고 좀 오후쯤 되니까 입장이 살짝 바뀌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실무진의 어떤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원식 지금 이제 또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허가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이 지금 허가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뭔가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이 잘 안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나왔던 어떤 그 질문들을 듣고 있으면 글쎄요,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외교 안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질문들이 나왔나?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한 얘기나 계속하고 있고 골프장에 갔냐 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이 부분들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질문이 맞았던 것인지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질문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대표해서 했던 것인지 좀 오히려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대정부 질문이지만 대정부 질문 답지 않은 태도를 야당이 취했다고 난 오히려 지적한다라는 취지였었어요. 네.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무위원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네. 언제 이런 제도가 활용이 됐느냐, 시작이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독재 시절, 흔히 말하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아예 정부에서 확 틀어쥐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이 창구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걸 폭로했던 그런 걸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상임위에서의 질의 답변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과연 계속 존속될 필요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대정부 질문 한다고요. 모든 방송이 다 중계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회 방송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이 주목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무슨 장관이 안 왔다고 국회를 능멸한다 이런 얘기는 서로 뻔히 알면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하는 얘기다. 전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로 대통령제에 아주 엄격한 미국에서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없어요. 상임위에서만 다 해요. 내각제 제도의 표본인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하거든요. 근데 대정부 질문 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국무위원들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료 하나 갖고 가지 않고 본인의 오로지 머리와 입만으로 답변하고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이렇게 정해진 거 읽고 답변하고 이런 거 할 거면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 상임위로 넘기면 되죠.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 꼭 있어야 되나라는 실효성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질문이 질문답지 않고 답이 답 같지 않고 그러면 대정부 질문 굳이 할 필요 있냐?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렵게 원래 2시에 열리기로 했는데 장관들 안 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장관들이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이 됐어요. 7시에 시작이 돼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들어보시죠. 예, 8월 24일 토요일 오후 네. 뭐 하셨습니까? 일했을 겁니다. 이 한성대 골프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비행장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고 한성대 있습니다.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김용희 장관이 제가 옷을 벗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골프를 같이 윤 대통령 이 내외랑 같이 쳤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는 일단 부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딱 명확하게 그 뒤에 뭐 더 얘기가 없어요. 뭐 다 약간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김 장관이 옷을 벗겠다라고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좀 약간 김 장관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럼 장 의원은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거가 있으면은 아마 오늘쯤에 또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할 텐데 제시를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넘겨짚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제 억울했으니까 본인의 직을 걸겠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옷을 벗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건데 저 질의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세간에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민의 아픔에 정말 절절하게 공감하면서 국정 운영하고 있는가 혹은 그게 아니라 자기 친하신 분들 자기와는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배척하고 친한 사람들과는 뭐 약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8월 22일이 부천에서 화재 사건,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몇 사람이 굉장히 죽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저녁 늦은 즈음에 이 여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야 정말 저렇게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돌보는데 오히려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 본인만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함의가 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네. 사실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말 김용현 장관이 골프를 쳤나 안 쳤나를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건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사실 윤 대통령 내외가 골프를 쳤는지 여부도 사실 명확하게 질문에서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공군 아마 비행장 내에 있는 그 지역인 걸로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장 그렇다면 뭐 수행원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규모라면 뭐 누군가가 멀리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동학 의원 얘기처럼 오늘 뭐 후속 반박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런 얘기가 과연 왜 필요할까? 뭐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윤 네.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거냐.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앵커도 얘기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현안을 다루는 거라는데 저게 현안이냐. 대통령이 딴짓을 했으면 현안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 자체에 대한 저는 제도의 회의성이 바로 이런 점에서도 그냥 한번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좀 더 날카롭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좀 명확한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장 의원 어제 저것만 질문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자위대가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 쓰고 같이 있습니다. 앉지만 비슷합니다. 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이 관함식에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자위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국제적으로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이때는 안 됩니까?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거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길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던 중에 살짝 좀 말이 약간 꼬인 것 같기도 해요.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프닝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해프닝으로 보지만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이러잖아요. 진실을 찾는 것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이미 매몰 비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르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한 게 아까워서 정말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대함과 우길기를 구분을 꼭 해야 합니까? 아니 일본 국방장관입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기 달고 들어왔을 때 그냥 국제 행사에만 들어오지 우리 해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주 지역 말달적인 거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고 마치 장관을 마치 이제 뭐 친일파이냐 저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전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체 교정력의 유무가 어떤 한 집단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지금 그 배타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여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제가 자꾸 얘기하는 망상의 궤토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아니면 무슨 뭐 김여사 특검 뭐 그다음에 모든 것이 그냥 공격 일변도로 돼 있으니까 국정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 저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일본 기 가지고 이거 OX 퀴즈 하듯이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TV 토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장경태 의원의 행위가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있지만 저게 민주당의 지금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미 메모리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외교 안보였었죠. 외교 안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저런 질문 말고 계엄 얘기를 할 법한데 싶은데 어제 정작 계엄 얘기는 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야당 국회의원 주장이 망상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예, 계엄은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네.
계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계엄 얘기를 질의를 하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이 정부 쪽의 이 얘기를 오가던 중에 나온 요 계엄 얘기에 민주당에서 망상이라고요? 차관 망상이라고요? 얘기하면서 차관도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약간 험악한 분위기까지도 약간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얘기는 꿈보다 그냥 망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계엄과 쿠데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도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같았으면 그런 질문 할 법한데 이번엔 그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가 조금 뭐 부담스럽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꺼내든 카드가 지금 이제 골프에 대한 얘기랑 우길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엔 뭐라고 생각이 될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외교 안보에 대한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 아닙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게 도대체 외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길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아니 해군 자위대가 됐거나 일본에 있는 자위대는 원래 우길기 자체를 군함 그 기로 씁니다. 그러면 국제 행사를 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경례를 하는 것이죠. 외국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차원으로 그거는 우길기에 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의 차원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질문한다라는 것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닐까. 이번에 저는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5시간이 이게 좀 늦춰져가지고 한 건데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5시간이 아니라 5만 시간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장경태 의원도 계엄 관련한 질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왜 소방사령관 등등에서 3명이랑 같이 왜 만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장경태 의원만 계속 나오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 그 부분 좀 빼긴 했는데 이동학 위원님. 네. 지금 지적이 나왔어요. 이거 좀 너무 좀 매몰된 이 협소한 질문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대정부 질문의 격에 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의 경우는 어쨌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거나 혹은 지금 국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경우는 5시간 늦춰서 7시에 시작을 했고 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점들이 결국 뭐 이 대부분 다 김이 빠진 상태로 좀 진행이 됐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이 늦춰서라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좀 시원할 만한 그런 이 답변 이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는 뭔가 진영의 대결로만 그냥 비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대정부 질문이었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이 끝난 게 아니죠.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있을 대정부 질문은 좀 소득 있는, 내실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